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뵙게 됐네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저하고 관계가 생긴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이제 보통 한 3파트 정도로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갈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소통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설람이가 한 번 더 초대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커피 한 잔이 가져온 비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 논란 아닌 논란이 좀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를 공감해 주시는 분 계시고, 아니, 그게 왜 뭐 서운할 일이냐, 뭐 화날 일이냐,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은 70% 정도가 이제, 그건 좀 그렇다. 지인한테 좀 문제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한 20% 정도는 뭐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난주에 제 그 사례를 듣고, 나는 지금 생각해도 뭐 별 문제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그거 뭐 쿨하다, 괜찮다. 지난주에는 한 서너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리뷰.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리뷰를 하기엔 좀 시간이 이렇게 짧아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같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자기 커피만 가지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서운하고 당혹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 분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을 좀 더 바꿔서, 우리 둘이 간 게 아니고 3명이 갔습니다. 1명이 더 갔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커피를 사러 휴게소로 갔다가, 만약에 그 친구만 내 건 안 사오고 옆에 있는 친구 거만 사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쿨할 수 있을까요? 쿨하실 것 같아요? 전제 없이 뭐 쿨하시고, 한 잔만 사온다는 전제가 없다면 예. 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사오려면 내 것도 사와야지. 이분이세요? 마침 오셨군요. 제가 이제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제가 없으니까 지금 질문하면 안 돼요. 이분은 이제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몇 분이 그런 거 가지고 커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상황을 좀 바꿔가지고 그 지인과 저 둘만 간 게 아니고 한 명이 더 동행을 했습니다. 지인이. 근데 그 지인분이 휴게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내 커피는 안 사오고 옆에 있는 사람 커피만 사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사례하고. 첫 번째 사례는 내가 사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맡긴 것도 아니고 안 사온 건 자유다라는 이제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럼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교가. 옆 사람은 사오고 나는 안 사왔다. 예, 그렇죠. 그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제가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죠.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넘기느냐가 이제 갈등 관리가 되겠죠. 근데 이런 갈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갈등은 무엇의 이상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사지선다를 해주시던데. 사지선다요. 제가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출제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냥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마주치기 힘들어지는 거, 관계 이상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계의 이상현상이다. 관계 질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될까요? 그냥 클릭으로 안 되네요. 클릭으로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해주십시오. 예, 우리 카톡 사용하죠. 자주.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 모임 카톡이 있습니다. 모임 카톡에 뭐라고 카톡을 했냐면,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일 끝나고 다들 뭐 해? 이런 카톡을 올렸습니다.
근데 왜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1시간 지나도 오전이 지나도 7명이 아무도 답변을 안 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열받죠. 네, 좀 뭔가 감정에 좀 두근두근해지고.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묵묵부다 하루가 지나도록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예. 뭐 불안할 수도 있겠죠. 뭔가 잘못됐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 존재에 대해서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카톡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관계를 한다는 건, 카톡도 우리가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관계를 한다는 건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열매도 있고 한데, 또 반대로, 이런 부산물도 생기죠. 감정. 부정적인 감정, 분노, 서운함, 당혹스러움. 이런 감정도 함께 생깁니다. 그럼 이 관계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걸까? 감정이라는 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예, 클릭해 주세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인간의 감정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감정을 없애는 약 프로지움을 배급하고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특수요원인 클레릭들 양성의 감정 유발자들 (3차) 세계대전 이후 미래사회 정부는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인간의 (3차) 세계대전 이후 미래사회 정부는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인간의 감정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감정을 없애는 약 프로지움을 배급하고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특수요원인 클레릭들 양성의 감정 유발자들을 처리하는데요. True analysis of thousands of recorded gunfights, 그 중에서도 존은 가장 뛰어난 클레릭이었습니다. 존은 건카타 기술로 적을 모두 소탕하죠. 감정 유발자들을 모두 죽인 존은 감정을 유발하는 예술품들까지 전부 태웁니다. It's real. 그러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동료가 책을 숨긴 걸 발견하는데요. Why didn't you just leave it for the evidentiary team to collect them on? They miss things sometimes. 대충 둘러대는 게 왠지 수상합니다. 존은 찜찜한 기분에 동료의 뒷조사를 하는데요. 136890. Yeah. 동료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 Harry Parker does not enter in the end for weeks. Thank you. 곧장 동료를 찾아간 존.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지만 가차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죽은 동료의 마지막 말이 왠지 머릿속을 맴돌죠. But I, being poor, have only my dreams. I'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다음날, 존은 평소답지 않게 약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는데요. 존의 아들은 그에게 새 약을 받으러 가라고 알려주죠. You'll go by equilibrium, log the loss, and get a replacement. 그런데 약 공장은 반란군의 테러로 출입 금지된 상태였는데요. 존은 처음으로 약 없이 새로운 동료 브레트와 임무에 투입됩니다. 존은 임무 중 감정 유발자 메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울 속 그녀를 본 순간 뭔가를 느낍니다. Look at you.
존은 돌발 행동을 하는 메리를 자신도 모르게 보호하죠. 그 후 존은 직접 메리를 신문하는데요. There's nothing you don't feel? 오히려 역질문을 당하고 당황하는 존. Why? I'm alive and live. 메리는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는 존을 불쌍해합니다. Without love, without anger, without sorrow, breath is just a clock ticking.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존은 악몽을 꾸게 되는데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격한 감정이 느껴지죠. 홀린 듯 창을 가린 시트지를 마구 뜯는 존. 벅찬 감정을 느낀 존은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감정에 눈뜬 존은 가지고 있던 약을 모두 버리죠.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다시 예, 됐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극장에서 봤던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차라리 감정이 없는 게 살아가는데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그때 저는 이제 벤처기업에서 일할 때인데 그 대표이사하고 굉장히 제가 갈등이 심할 때 이 영화를 봐가지고 아, 그래. 이거 보면은 뉴스에 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 나오는데 감정이 없는 게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이 득이 더 많은가요? 실이 더 많은가요? 그럼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가정에서 감정의 열매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잃는 게 더 많습니까? 직장에서. 예? 잃는 게 많다고요? 그럼 여기 이 새로운 세계 리브리아처럼 우리 감정 없애는 약 다 맞고 그냥 이성적으로 각자 알아서 일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요즘에 힘드시죠? 근데 우리한테 왜 감정을 주셨을까요? 감정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클릭해 주세요. 다음.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 관계가 어떤 기쁨의 열매를 주고 위안도 주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좋죠? 근데 이게 한번 클릭해 주세요. 관계가 나빠지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고통이죠. 관계가. 아까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막 당혹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서로 사랑을 하면 다 끝납니다. 사실 말씀으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겠지만 조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는 뭐 사회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물리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물리학이란 건. 클릭해 주세요. 자, 우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가 구성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힘이 4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주를 구성하는 힘 4가지. 딱 4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현상은 이 4가지 힘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로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건 중력이죠.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주는 이 4가지 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4가지 힘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순식간에 이 4가지 힘이 사라졌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빅뱅이 일어나겠죠. 그냥 산산조각 나고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우주는. 근데 이 4가지 힘이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나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운동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리 시간에 뭔가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죠? 힘,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 뭐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이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에너지로 볼 수도 있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지금 온 우주에 이제 편재해 있는 거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늘 불안하고 깨지기 쉽다. 하지만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하나라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랑을 하지? 근데 하나님도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가. 근데 이 관계는 구조, 역할, 모든 게 퍼펙트하죠. 이상적이고 완전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이어받은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에덴 동산에서 벌써 한번 깨지죠. 관계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클릭해 주세요. 클릭, 클릭, 클릭.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우주를 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죠.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CBMC도 하나의 조직이자 사회입니다. 그럼 사회를 이루는 힘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모이고 이 힘든 걸 뚫고 모이잖아요. 같이 붙고. 그럼 뭐니 에너지가 있겠죠, 힘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힘일까요?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 애착관계. 클릭해 주세요. 애착관계. 클릭 한번 더 해주세요. 근데 애착관계는 거의 본능입니다. 본능, 인간의.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를 쥐어주면은 쥐죠. 클릭해 주세요. 이걸 쥐기 반사, 잡기 반사라고 하는데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누구한테 기어가죠? 양육자, 엄마한테 기어갑니다. 안 배웠습니다.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애착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생기고 확대되면서 이웃, 친구,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루는 힘은 바로 관계다. 클릭해 주세요. 계속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관계의 끈이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조화, 평화, 불화입니다. 자, 평화가 뭘까요? 평화가.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평화가 우리 이제 평화하면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하얀 가운 입고 다니고 뭐 이런 평화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평화라기보다는 뭐 좋아하겠죠. 평화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폭력 없이 소통하는 거. 폭력 없이 관계하는 거. 이게 평화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평화인가요? 불화인가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평화인가요? 불화인가요? 불화죠. 평화는 폭력 없이 소통하는 거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어떤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냐면 클릭해 주세요. 클릭, 클릭, 클릭. 평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조직, 평화 상태. 그럼 왜 이상으로 가면 왜 안 되냐? 뭐 이런 조화로 가면 왜 안 되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못 하는 겁니다. 조화라는 거는 100% 맞는 거예요.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럼 오케이, 좋아. 야, 오늘 어디 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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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조화입니다, 조화. 근데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노예와 주인 사이 아니고서는 없겠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화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특히 크리스찬들, 많이 조화로 가려고 막 하죠. 의식적으로. 뭐 챙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그냥 평화로 두고 폭력 없이 그냥 의사소통하는 정도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셔야 되겠죠?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물리적으로. 자, 여기 남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스탑 해주시고요. 네네. 두 남녀가 소개팅 장소에 나왔습니다. 남자가 밤새 고민해가지고 카페를 고르죠. 자리에 착석한 다음에 묻죠. 뭐 드시겠어요? 그럼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네? 아무거나. 그렇죠. 아무거나. 그럼 왜 아무거나 좋아하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남자가. 이걸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액션을 하게 되면 여자가 뭘 하죠? 리액션. 제가 이야기를 하면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리액션이죠. 상호작용. 근데 만약에 남자가 뭐 드시겠어요? 하는데 여자가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럼 관계 끝나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죠. 네.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액션과 리액션. 액션이라는 거는 내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니라 했을 때 리액션이 오가면 그게 관계가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상호작용이고 그게 지속 반복되면 클릭해 주세요. 드디어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액션 리액션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상태에서는 깨기 쉽나요? 쉽지 않나요? 한번 두 번, 세 번 만났어요. 관계가 좀 맺어졌어? 깨기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들어. 어렵지 않죠? 이제 연락 안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지속 반복되고 두 달, 세 달 만났어요. 그럼 뭐가 될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드디어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이건 깨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구조죠. 어렵습니다. 혁명을 하든지 뭐 깨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돼 있어요. 감정 에너지가 쌓여 있습니다. 애착관계 에너지가. 깨기 힘듭니다. 이 가기 전에 깨야 돼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 구조라는 거는 하나가 축이 되고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구조로 갈까요? 구조는 이득이 있으니까 가겠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익숙함,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바로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죠.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라면 얻기가 힘들겠죠. 자, 클릭해 주세요. 관계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의례 의식도 있고 여러분들 모이면 기도도 하고 누가 사회도 보고 집에서는 아침은 몇 시에 먹고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약속도 하고 우리 계속 잘 지켜나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를 이루는 힘, 에너지죠. 조직 같은 경우는 회비도 걷고 명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드립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전 단계 한번 다시 가주세요. 근데 관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애착관계입니다. 하지만 거래관계도 있겠죠. 회사, 거래관계. 거래관계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정리가 쉬워요. 문제 생기면 소송으로 가면 되고. 근데 문제는 애착관계예요. 금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금전이 아닌 관심, 시간 이렇게 이루어진 애착관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릭해 주세요. 갈등이 생기는 거는 애착관계일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처하기도 힘들고. 대표적으로 가족이 있죠. 친구가 있고 집사님, 교우가 있고. 자, 애착관계 클릭해 주세요. 클릭 다 해주세요. 이 애착관계라고 하는 끈은 좀 다른 거래관계와는 달리 여기까지 어떤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 6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감각,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서로 손잡고. 두 번째로 동질성. 누구 닮았어. 나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하면서 애착관계를 맺죠. 중딩들은 어쩌죠? 누가 깻잎머리 하면 다 깻잎머리. 동질성이죠. 같아지면서 애착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중요한 쪽으로 가요. 깊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충성심. 여기서 독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넌 나하고 친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상대한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죠. 엄마가 웃는 낯을 보고 살아가죠. 그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느낌을 갖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제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면 애착관계가 이제 튼튼히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결속력도 생기고 유대감도 생기지만 반면에 부산물도 생기죠. 힘들죠. 아니, 나는 이 사람하고 좀 친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있어요. 불편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관계라는 거는 맺는데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깨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해결도 힘듭니다. 다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애착관계 부모하고 맺는데 이 부모하고 애착관계가 잘 맺기 힘든 아이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관심이 없어서 감각으로만 맺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상처받을 성이 커져요. 나는 속내 들었는데 부모가 안 들면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맺게 되죠. 그럼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하고 애착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거의 물립니다. 그래서 또래들하고 맺죠. 그럼 또래들하고 맺을 때 이 6가지를 다 사용할까요? 아니죠. 가장 쉬운 방법, 깻잎머리, 하루 종일 전화, 소통, 감각. 통화하는 게 뭐 중요한 뭐 회의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에요, 서로. 그러면서 가느다란 애착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거를 절실하게 매달고 있다가 그게 끊어지면 아이들은 서로 냉혹하기 때문에 바로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애착관계. 자, 클릭해 주세요. 클릭. 네. 자, 우리 조금만 하나 더 좀 이론적으로 볼게요. 이 기준점이 하나 있을 때는 우리 못을 박을 때도 벽에다 하나 박을 때는 뭐 고민 안 하죠. 어디다 박든. 근데 하나가 더 생기면은 신경이 쓰이죠. 배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가 있다가 기준점이 하나 생기면 관계성이라는 게 생겨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역성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오지 마. 보장해줘. 이런 것이죠.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서로 관계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가까워지고 싶지만 영역성은 존중을 또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 유혹에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해야죠. 균형을 맞춰야죠. 뭐 막말로 우리가 네가 한번 밥 한 번 샀으면 나도 사야 돼요. 두 번째는 호혜성.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액션 이만큼 했으면은 이 사람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안 하게 되면 깨지게 되고 호혜성이 깨지게 되고 관계는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성. 관심 정도가 동등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관심이라는 것도 에너지예요. 근데 짝사랑 있죠. 짝사랑 혼자 실컷 관심 가지고 그 사람 뭐 하는지 혼자 상상하고 에너지 엄청 들이는데 상대는 하나도 안 들이죠. 그러다가 뭔가 내가 상처받으면은 엄청나게 뭔가 에너지를 들인 것 같잖아요. 근데 상대는 뭐 아무것도 인식을 못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 사람은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관심, 시간, 비용들이 다 에너지죠. 자, 여기까지. 우리 관계라는 거는 에너지에 관련돼 있다. 자, 그럼 어떤 유혹에 빠질까요? 자, 그 전에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 생물들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뭐죠? 생존, 정답입니다. 생명에 있는 것들은 살아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번식하는 게. 그래서 그거에 벗어나질 잘 못합니다. 그럼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고 효율적으로 더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덜 들이고 뭔가를 얻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 방법이 바로 무거워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중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기울겠죠, 한쪽으로. 그러면은 무거운 쪽으로 더 쉽게 뭔가 옵니다, 이렇게. 나는 연락 안 해도 제가 연락해. 우리 북한 보면은 그 인민회의 볼 때 김정은 박수 어떻게 치죠? 이렇게 치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박수 어떻게 치죠? 리액션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 유지돼요. 그래서 한쪽이 더 무거워지면 더 의존하게 되고 더 쉽게 얻게 되고 상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액션을 더 많이 하고 이쪽 무거운 쪽은 리액션 한 번씩 해주고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평화가 아니죠. 평화 깨진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무거워지고 싶은 유혹. 어떻게 빠지죠? 한번 클릭해 주세요. 위계도 생기죠. 위계. 한 사람 매일 늦게 나가는데 한 사람 일찍 나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위계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같은 경우는 위계가 필요하죠. 일부러 만들죠. 부장님은 20인치 컴퓨터, 차장은 16인치 컴퓨터. 뭐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조직에서도 그 위계의 힘,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숙제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클릭해 주세요. 네. 그래서 바로 유혹이라는 거는 SNS로 때로는 거기에다가 내가 뭐 하와이 여행 갔다 왔다 올리기도 하고.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 내가 무거워지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파워를 갖기 위해서 저는 이제 E는 이꼴 MC의 자성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공식이죠. 간단하게. 근데 저는 이 에너지 파워를 클릭 한번 해주세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파워 에너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향력. 그 다음에 아니요 뒤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C는 원래 빛의 속도죠. 클릭해 주세요. 뒤로 가주시고요. 좋습니다. C는 이제 뭐 카리스마 또는 차밍, 매력 포인트.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의 무게를 많이 결정하죠. 현대 시대에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뭐 보이는 걸로 많이 과시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 내가 더 주도하고 내가 더 탁월하고 더 근거 있고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죠.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한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이게 다 내가 더 무거워지고 힘이 써지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뭐 고린도전서의 사랑 이야기도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게 다 사랑과 반대되는 거죠. 무거워지는 거는. 가벼워지는 게 우리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욕심은 아니다. 그게. 네, 클릭해 주세요. 자, 이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균형이 깨지고 힘들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좋았던 친구 연락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내 힘든 것도 털어놓던 친구와 또는 가족과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건너서는 안 될 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벌써 눈 마주치기 힘들어지고 사진을 찍어도 좀 멀리서 찍고 단체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되죠. 힘이 밀어내죠. 그 다음에 연락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게 되고 문자가 와도 늦게 답변하고 이게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도망가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식죠. 싸늘하게. 관계도 희미해지고 관계가 끊어지겠죠. 이 거리두기에서 주요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서운함. 근데 두 번째로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도 있죠. 갈등. 그런 때는 우리가 강압하기를 합니다. 힘을 쓰는 거죠. 내가 바꾸려고 상대를 하고 내 뜻을 더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 두 가지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너서는 안 될 강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건너는 강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클릭해 주세요. 클릭. 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아까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구조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로 좋아만 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 되려고 했다든가. 이거에 대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말고 거리두기나 강압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가 건너야 되는 강, 꼭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라포입니다. 라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냥 우리 라포 생각하면 서로 뭐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라포는 나는 너를 주도할 생각이 없어. 조정할 생각이 없어. 우린 동등해. 이거를 느끼게 해준 게 라포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뢰해도 돼. 신뢰가 생기겠죠. 그래야 관계가 평형, 균형을 맞추면서 잘 유지가 되겠죠.
네, 클릭해 주세요. 네. 자, 관계 명약이 있습니다. 관계 명약. 지난주에도 아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시저. 네.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아마 역사 인물 중에서 아마 가장 탁월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뭐 주사에는 던져졌다, 이 말.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나가가지고 전황 보고서를 쓰는데 뭐라고 썼죠? 세 마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이 시저가 한 번은 해적 소굴로 납치돼 갔습니다. 납치돼 갔는데 해적들 떠든다고 막 호통치고, 그리고 해적들이 이제 고민해가지고 우리 몸값을 얼마로 할까 하다가 20달란트를 책정을 합니다. 거의 노동자의 뭐 10,000명 노동자의 뭐 몇 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몇백억이라고 해요. 이제 그걸 책정해, 그걸 듣고 나서 뭐이라고 해놓고 내가 지금 20달란트밖에 안 되냐? 50으로 올려. 50달란트로. 실제 올려가지고 풀려납니다. 근데 풀려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서 너희들 내가 목을 칠 거다. 근데 실제 풀려났다가 나중에 선단을 이끌고 가가지고 해적을 소통하고 실제 목을 다 칩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탁월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로원에서도 인기가 많고 로마 시민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 원로원 의원의 3분의 1이 아마 시저한테 뺏겼을 거라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연문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많은 귀족들이 연문을 뿌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봉변을 당한다고 합니다. 부인한테 당하고 엑스 걸프렌드한테 당하고 도망 다니고. 근데 시저만큼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비결이 뭘까요? 돈을 많이 잘 벌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예. 엄청 이 사람 빚이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억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옷 꾸미는 것부터 해서 책 읽는 거.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비결이 아니고 딱 하나였습니다. 시저만큼, 다른 사람들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만나죠? 저쪽에서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개 돌리고 갑니다. 부정하는 거죠. 시저만큼은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똑같이 대해줬다고 합니다. 엑스 걸프렌드들을. 그러니까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뭐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애인으로 인정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인정입니다. 인정. 우리가 가장 분노할 때는 부정당할 때입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한 번은 옆차가 차선을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이 다 쏟아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옆차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쌩 간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노트북도 이거 부서질 수도 있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옆도 안 보고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잠깐 좀 이야기 좀 하고 내리라고 하니까 신고를 하겠다고 그래요. 아, 신고하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제 노트북만 이상 없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나 때문에 노트북이 부서졌다고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죠.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미안해서 말 한마디만 했으면 깜빡이야. 정답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부정당한 겁니다. 부정. 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죠. 근데 이 사람 피해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정당한 거죠. 부정. 네. 미안해 3번만 눌러줬으면 저도 좀 덜 했겠죠. 화가.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약은 인정입니다. 인정. 클릭해주세요. 클릭. 네. 인정이란 건 뭘까요?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노트북도 떨어지고 놀라고 피해를 입었구나 라고 말만 해줬으면 제가 덜 하겠죠. 부부싸움 하다가도 여보 지금 나 때문에 지금 화가 났구나 한마디만 읽어주면 뭐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아이가 월요일날 아침 비 오는데 유치원에 안 가려고 그래. 그럼 그 아이의 마음은 뭐죠?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또는 부모가 너 오늘 비 오니까 월요일이고 하니까 가기 싫구나.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인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가. 부정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을 더 많이 당했나요? 인정을 더 많이 받았나요? 예? 부정을 많이 당했습니다. 더. 인정보다는. 근데 인정은 통장과 같습니다. 인정 통장이 얼마나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어려서. 근데 우리는 이제, 야, 우리 뭐, 김대리 대단해. 김 집사님 대단해. 이런 걸 인정으로 생각하죠? 인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인정일까요? 인정이 아닐까요? 아, 역시 대단해. 칭찬입니다, 칭찬. 그 말은 평가라는 거죠, 평가. 기준을 넘었다. 근데 기준을 넘지 않으면 비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칭찬은 불편하고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아, 저 강사가, 파란 옷을 입었네. 이게 인정이란다면, 옷 안 어울리는데? 뭐 이런 게 이제, 평가겠죠. 근데 우리는 평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키가 몇 센치야 이거보다는 키가 좀 아쉬워 라든가. 근데 평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는 평가를 하는가, 인정을 하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관계의 명약은 인정이다. 클릭해 주세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굉장히 복잡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신묘막측하고 복잡 미묘하고 쉽게 안 움직이고. 그래서 나를 I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우는 뭐가 될까요? 영어로? 나는 I면 상대 너는 U죠, U. U가 돼야죠. U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It이 됩니다. It으로 생각합니다. It. 나처럼 뭐 복잡 미묘하고 생각 있고 신념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 몇 마디로 조금 합리적인 타당한 말 몇 마디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그건 U가 아니죠. It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무게를 두고 깊이 생각하고 하면서 상대는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It으로, 의자처럼 불편하면 치우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해봐. 하지만 그렇지 않죠. 상대도 I입니다. 자기한테는.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이 It인지 아니면 U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 영상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I drink champagne with kings and queens. Politicians praise my name. 그날 오후 리제 씨가 잡은 청어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집에 돌아와 요리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오늘 번 돈을 건네주는데요. 꽤 쏠쏠해 보입니다. 시장한 남편을 위해 서둘러 요리를 하는 아내. 메뉴는 오늘 잡은 청어인데요. 싱싱한 상태라 손질만 한 후에 튀겨줍니다. 그 사이 학교에 갔던 딸 하심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올해 나이 10살. 리제 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인데요.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매일 새벽마다 고된 뱃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이유입니다. 요리가 완성되는 동안 하심이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오늘 학교에서 배운 춤을 선보입니다. 보고 있자니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고단함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Undai dan form fitting undai ini kan satu tu ini kan namanya undai buat undai amat undai. Kalau naknya satu tu ini.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밥 위에 생선 커리까지 넉넉히 올려줍니다. 오후가 돼서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아빠가 잡아온 물고기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리제 씨도 뒤늦게 한술 뜨는데요. 밥맛이 꿀맛입니다. 엄마 하고 잘 먹으면 Baik. Kalau kamu mengerti, maka 이곳 사람들은 오늘도 바다에게 말합니다. अभी अभी याद नहीं मुझे रात में ये वाक़या आपने ठीक है ताकि उसको मान दे 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관계의 이유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이었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가? 아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우리는 무거워지려고 하는가? 왜 위계를 자꾸 주장하고 사용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나눔 주제를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그거를 좀 나누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아까 이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또는 왜 우리는 무거워지려고 하는가, 조직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이걸 유지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한 주제가 더 남아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